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55회 안브르 졸업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겠지요.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리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선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좀 갑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아마 분들이.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졸업이라니. 무슨 소린가. 한 주 네.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밝게 떠들다가 그러게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게 했는데 일단 그 얘기를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할 거라서 네. 잠시 보류하고 지금까지 쌓인 댓글과 후원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상 모든 게 다 안부르가 진행할 겁니다. 안부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부르님께서 지금까지 댓글을 남겨주신 네. 분들의 그 닉네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얘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네. 이렇게 또 배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음. 댓글을 제가 남겨주신 분들을 읽어드릴 건데 네.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내용까지는 다 읊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불러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슬픈 얘기는 네. 슬프진 않습니다. 아껴두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슬프지 않게 최대한. 네. 한 텐션을 올려서. 네. 호주 해날두님 매번 남겨주시죠. 네. 달달보른님, 정겜자님, 가영찍님, 안리다건님, 쭉정입니다만님, 김사파리님, 포스카11님, 훈케이씨님, 유쾌한 응가응가님, 세라핌2님, 돌체 파르티엔테, 돌체 파르니엔테님, 죄송합니다. 네. DJ 띠오님, 행복한 돼지님, 소시민입니다님, 댄이님, 캐치아이 2005님, 2005님, 조방장님, 세일즈님, 전도도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저희가 그 팟빵 댓글창에 다 일일이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고 대댓글을 다 달아드렸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1주년 특집이 중간에 겹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장문으로 지금까지 1년이 어땠는지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정말 감사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그 저번 방송 때 공지드린 대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지난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되짚어 보시면서 저희 에피소드들 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를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방송은 잠깐 쉬지만 댓글창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에게 후원을 남겨주신 분들도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훈케이씨님, 훈크스님, 그 다음 호주 해날도님, 소시민입니다님, 행복한 돼지님, 전도도님, 그리고 캐치아이 2005님까지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1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좀 축하한다는 의미 네. 그리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나 그 캐치아이 2005님께서는 그 저희가 1주년 방송 때 청취 시간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금액과 상관없이 굉장히 감사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던 5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냈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닌데 생각했다가 그래도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후원해주신 금액은 소중히 보관해 놨다가 더 좋은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녹음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 보내주신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이제 네. 안부르의 졸업 방송입니다.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민망하네요.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되게 네. 예전부터 저희가 나눠오고 있었고, 네, 그랬는데,
결정한 이후에 결정한 이후에도 사실 1주년이 되기 전이었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오늘 저희가 방송할 한 1시간 동안 왜 안부르가 그만두는지를 1시간 내내 얘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다른 게 없는데. 뭐 길게 네. 얘기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 청취자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 네. 그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유요? 네.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사실 없어요. 네, 그렇게 큰 이유 그래요? 없고. 큰 이유가 없는데도 그만두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싫은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큰 그냥,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지금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이제 1년이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 앞으로의 이제 1년이 네. 뭔가 그냥 직감적으로 큰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일이라 하면은 이제 본인의 신변의 변화. 네, 그런 걸 네. 수도 있고 어떤 직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아니면은 뭐 재테크라든지 뭐 그런 점점 이제 사소해지는데요, 일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네. 내년에 아직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네네. 혹여나 뭐 결혼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또 이제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한계획하죠.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네. 지금까지 1년처럼 앞으로 1년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하려면 당연히 하겠지만 네. 거기에 무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면 당연히 합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 퀄리티에 대한 이제 보장은 보장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지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짧게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안부르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지만 사실 아까 안부르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고민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거예요. 본인도 그럼요. 그렇고 뭐 애초에 저희 넷이 처음 만났을 때 합의를 한 것이 일단 1년을 해보자. 그리고 1년을 채우게 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1년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다른 3명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의 1년을 냉정히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뭐 6개월 차든 아니면 8개월 차든 10개월 차든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기를 드리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 긴 고민 과정 속에서 안부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고 저희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린 거겠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시작했을 때 1주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저의 목표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어떤 해보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저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이제 1년이었죠, 그게. 네. 처음에 애초에 걸은 조건도 이제 1년만 한번 해보자. 였고,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이 콘텐츠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새로 이제 입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온보딩이라고 막 적응하는 기간 주고 뭐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 개교환센이라는 콘텐츠가 좀 온보딩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1년 동안 내가 기여해보자. 이게 이제 저의 깊은 속마음에 있는 목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1년을 잘 보내고 나니까 사실은 그 1년이 제 생각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더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죠. 오히려 처음과 다르게. 그럼요. 예. 처음에는 1년을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그 뭐 들어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4명의 케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더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었죠. 예.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왠지 저를 방해할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그 원래 목표대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아쉽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혹여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게 그렇게 함께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부탁드리고 1년 동안 모임을 함께한 입장으로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암브르가 가장 정상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1년을 약속했고 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년을 한 번 더 한다는 게 뭐 쉽지만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남은 3명이 이제 1년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상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3명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조금 뭐 독특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4명이 다 본업이 있고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도 적지 않게 소요되는 방송인데 더군다나 그런 방송을 앞으로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장해서 약속하기가 뭐 암브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그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남은 3명을 위해서 혹은 앞으로의 1년을 위해서도 모두한테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애초에 그렇게 선택을 고민을 부탁드렸던 거고 뭐 할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끝이 없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는 암브르를 보내기 전에 아쉽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아쉬울 거고 저희는 특히 더 아쉬우니까 뭐 마지막까지 사실 암브르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실 암브르가 그 리더 편에 꼴찌를 함으로써 특집 방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으나 맞네요. 저희가 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봐주고 무슨 소리니까 언제든 와서 해야죠.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불러주세요. 봐주진 않았고 사실 언제든 와서 할 거지만 오늘의 방송만큼은 암브르는 주인공으로 납두고 저희 3명이서 각자 한 파트씩 맡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사전에 원래 우리는 뭘 하는지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 흥미롭네요. 그렇죠. 뭐 암브르의 헛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나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크게는 이제 유생님께서 암브르의 에피소드들을 리뷰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순트님께서 암브르에게 묻는다 이 질문 코너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암브르를 축복하며 이제 마지막에 약간 감성 타임을 가질 예정인데 우나요 오늘? 아마 이 사람의 특징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울 사람은 아니고 나머지 셋도 뭐 그렇게 울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런 시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유생님께서 암브르의 지금까지 에피소드를 한번 쭉 정리해주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르님이 이제 졸업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르님이 남기신 13편의 에피소드를 제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동안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브르님께서 남긴 에피소드들을 들어보니까 나름 굉장히 잘 준비하시고 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재밌다 정도였는데 다시 리뷰를 위해서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의도 있고 리뷰하면서 뭔가 이제 포인트들도 있고 킬링 포인트들도 있고 해서 나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아주 궁금한 게 그 쭉 정리를 해보시면서 암브르의 에피소드들만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평소에 알던 뭐 암브르랑 좀 다른 게 느껴지던가요? 저는 이제 성격이 INTP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브르님의 캐릭터를 뭐 분석하면서 들은 건 아니고 정말 에피소드로만 에피소드의 어떤 특성 위주로 분석했기 때문에 뭐 캐릭터에 전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마지막인데 좀 관심 좀 가져주지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빈노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 부분 넘겨드리고 이제 정말 어쨌든 저희가 개교환센이라는 게 에피소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르님께서 남기신 에피소드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이제 내용 분석을 철저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타 강사. 그러면 지금 13시간을 다시 들으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안 듣는 거를 열심히. 저희가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이런 거를 브르님 방송 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한테 상의를 드렸더니 유생님께서는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편의 에피소드를 먼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년 암브르의 생물 탐구 일지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그래서 브르님께서 생물들 다뤄주셨던 그런 부분 에피소드가 있었고 2가지 이제 고래편과 이제 장수풍뎅이 vs 사슴벌레 편 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소개
멘트에서 생물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조금 이런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두 편밖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었어요. 저도 많이. 그게 중간중간 아쉽다고 했잖아요. 브르로 이름을 지었는데 생물 얘기가 너무 없다. 이거 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주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주제에 조금 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다루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을 잘못 지었다. 제 생각에. 아니, 이름은 제대로 지었지만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 에피소드를. 이름은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긴가민가 아직도 불만이 있어,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뭐 있었어요? 안무부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안무부도 본인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윤모호 박사님 때문에 새를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부르가 싫으면 안무부로 해라 했더니 그제서야 그러면 차라리 안부르를 하겠다. 더 최악을 던져주고 그걸 선택하게 하려고 했고 계략이 아니었을까. 부르님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멋있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그랬던 마땅히 없었던 걸로 기억은 안 나. 뭘 하고 싶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맞아. 안부르가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근데 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물을 많이 다루지 못해서 그런 점 아쉽긴 한데 유생님이 분류를 그렇게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이 파트의 에피소드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가장 즐거워했어. 맞아요. 이거를 하면서. 그때 승트님께서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소년처럼 즐거워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생물 주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 많죠. 저는 뭐 이제 호주 헤날두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호주에 있는 생물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호주라는 그 지리적인 특성이 아주 특수한 조건이에요. 육지랑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생물이 독자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중에서도 뭐 오리너구리 뭐 이런 것도 괜찮았을 것 같고. 뭐 쿼카도 그때 얘기하지 않나? 네, 쿼카. 근데 오리너구리가 더 신기해요.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생긴 거는 조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네. 굉장히 아주 신기한 생물이어서 그런 거를 좀 파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눈이 또 빛나고 있습니다. 오리너구리도 아쉽고 뭐 아니면 캥거루 이런 유대류 쪽도 왈라비도 있잖아요. 네, 캥거루의 좀 작은 버전인 왈라비도 그렇고 그런 걸 했으면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못 따라서 좀 아쉽네요. 뭐 카피바라인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나요? 카피바라 너무 좋아하죠. 뭐 이 사람이 그 왓챠 아이디가 카피바라여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동물이더라고요. 카피바라는 쥐의 일종인데 그 모든 동물의 친구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심지어 악어랑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아주 굉장히 평온한 동물이거든요. 순한가 보다.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동물 친화력도 좋고 그래서 모든 동물이 항상 카피바라 옆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모든 동물의 친구다 이런 별명이 사람들이 붙여줬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그 동물의 매력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아쉽다. 이렇게 얘기만 듣고 끝난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청취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멱살 잡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나중에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다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놀러 오는 게 웬 말입니까? 저 특집 방송 끝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유생님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 안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청년 안부르의 은밀한 취향 이렇게 이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하는 에피소드는 이제 반다이아 건프라, 그다음에 관우편, 그다음 그랜토리노, 그다음 백헌편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넣은 이유는요, 브르님의 좀 좋아하시는 것들의 공통점이 좀 보여서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쓴트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브르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약간 강하면서 남성적이면서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무언가. 그러면서도 좀 세련된 것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자기 닉네임을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맞아. 맞죠? 안관우 뭐 이런 거? 안건담 이런 거? 안지디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그 유생님이 근데 지드래곤 제가 좋아하죠. 소년과 청년을 구분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듣는 입장에서 앞에 소년 에피소드들과 뒤에 청년 에피소드들은 느낌이 조금 달랐어. 약간 맞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과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한 다음에 그 취향이 조금 바뀐 느낌? 물론 앞에 것과 똑같이 눈이 빛나긴 하지만 얘기할 때 뒤에 것들은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네요. 제가 생각해도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다루지 못한 또 은밀한 취향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방용 네. 또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변태적인 취향 같은 건 없고요. 네. 제가 다룰 수 있는 취향은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삶이 다이내믹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1년 동안 느낀 거긴 하지만 네. 제가 참 취향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를 좀 깊게 팔 수는 있어도 네. 여러 가지를 막 많이 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취향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줬다. 연결했나요? 네. 취향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취향은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거 네. 여행 해보고 싶고. 근데 여행. 그때 여행도 그 저희가 뭐 주제로 다룰까 했었는데 브른님께서 본인이 여행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주저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도. 맞아요. 제 20대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게 여행을 많이 못 해본 거. 그냥 안브른님이 그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즉흥적인 뭔가 그런 감정보다는 안정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이라는 게. 안정이라기보다는 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미래를 선택한 거죠. 예, 그거에 가깝죠.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뭐 아무리 못해도 국내 여행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들 텐데 그냥 그때 제가 이제 용돈을 벌어서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 돈이면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 당시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재를 산다든지 뭐 그런 거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밀린 거죠. 여행이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패턴이 굳어지고 이제 그게 익숙한 수준에 이르르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더 안 하게 되는 게 있죠. 예. 어렸을 때 안 했으니까 뭐 귀찮아 이렇기도 하고.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런 삶의 패턴을 구축하지 못했던 게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이 안정됐으니까 여행에 대한 생각도 조금 드는 편이고. 그렇죠. 들기도 하고. 지금의 제 취향은 아니지만 해보고 싶은 취향은 하나 있어요. 요리. 요리. 네. 그냥 제가 확실히 그 유생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우아한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점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있어 보이는 거. 그렇죠.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아니요, 있어 보이는 거죠. 있어 보이는 거 같나요? 약간 그 요리를 되게 해서 이제 뭐 사람들을 대접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식탁에 촛불 꽂아놓고 앞치마 두르고 샥샥 해가지고 샥 내는 그런 약간 이미지? 좋네요. 안브른은 그냥 멋진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멋진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요리 유튜브는 또 엄청나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도해본 적은 없다는 거.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요. 잘할 것 같아 본인이.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라면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 뭐 라면 볶음밥, 뭐 김치볶음밥 뭐 요 정도. 너무 떨어지는데? 현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상이에요, 이상. 그건 이상이죠. 브른님이 또 굉장히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느껴지는 게 오늘 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오셨는데 최신 또 드롭컷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게 드롭컷이에요? 엄청 유행하고 있는.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그 아이비리그 컷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거랑 이제 결이 비슷한데 머리. 최근에 훨씬 유행하고 있는 이제 각지면서도 좀 남성성을 강조한 드롭컷이. 드롭컷? 네, 컷 말고요. 컷이요. 드롭. 가장 이런 거를 즐겨 하셔 우리 중에는. 맞아요. 그리고 잘 어울리고. 맞아요. 가성비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본인이 하셨나요? 그럼요. 스타일링은 본인이 했겠지. 자르는 거. 자르는 건 이제 잘랐는데. 예. 근데 저는 알거든요. 이런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브른님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못 다룬 취향, 패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왜 못 다뤘냐면 제가 아까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관심은 많아서 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돈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좀 씁시다.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안정돼 왔으면 이제 좀 쓰기 시작합시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뭔가 막 비싼 옷이라든지 뭔가 누가 봐도 스타일이 있는 그런 아이템 내지는 뭐 액세서리 이런 거에는 잘 안 쓰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남자분들 시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시계를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사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들고 다니는 시계가 이제 G샵 그 10만 원짜리 그 군대 시계라고 하는데 그
제가 손목이 가는 편이라 큰 시계가 알이 안 어울려요. 네. 근데 G샥이 보통 알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큰 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G샥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때 조그만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차고 이제 그랬거든요. 아, 가성비 뭐 이런 네. 거를 고려해서. 그렇죠. 근데 멋도 있고. 근데 군대식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멋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뭐 암브레가 계속 가성비 얘기를 해서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상상하기엔 뭐 아직 모습을 못 보셨으니까 뭐 거적대기를 입고 다닌다거나 뭐 바지에 빵꾸가 뚫렸다거나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암브르가 가성비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이래서 맞아요. 저거 그냥 뭐 저 사람이 입은 게 얼마일까요? 하면은 아마 대부분 본인이 그 가격보다는 높게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부러운 능력이기도 하고 이게 저는 이제 그 재테크나 아니면 그런 짠테크 이런 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는 그냥 그 젊음으로 빛난다고 생각해요. 네, 뭘 입어도.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저는 좀 그런 걸 포기하는 거죠.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렇죠. 네, 지금 열심히 살아서 그런 욕망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빛남이 조금 줄어들면 그렇죠.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내보겠다. 그렇죠. 그 줄어들 때 뭔가 그 남성미 있는 또 뭐 자켓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본인만의 계획이 있군요. 그럼 있죠. 네. 또 멋있는 저 자켓 입고 셋업으로 딱 이렇게 그렇죠. 입으면 클래식하게 네, 이제. 그때는 좀 이제 클래식으로 좀 가야죠. 취향 얘기만으로 밤샐까 봐요. 이거 진짜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재밌네요. 아쉽네요. 다음 카테고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천재 스토리텔러 암브레 꼬꼬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9.12 테러 그날의 기록, 그다음에 TV의 위기, 그다음 대한민국 아파트 신화 이 세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브루님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10분 살아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그 쓴트님 에피소드 중에 집코개 기술 편 있잖아요. 최근에 그 데니님인가요? 네. 그분께서 언급도 해주셨는데 거기서 브루님이 집에서 어떻게 쉬시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게 있는데 저희가 뭐 비난은 했지만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잘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달달보르님께서 암브르의 에피소드는 잘 차려진 일본식 가정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셋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어. 에피소드를 구성할 때 진짜 맞아요. 그 덴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상이 되게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본인이 잘하고 있지 않았었나.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정보 전달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이라 가지고 좀 핵심만 얘기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데 브루님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네. 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지금은 제가 그 좀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잖아요. 거의 모두가. 그러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어른들의 평가는 창의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이 골방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골방에서 어떤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이게 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얘기하면 항상 세 명은 뭔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혼자 어딘가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상이 이게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만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의 능력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된 에피소드를 할 때는 상상을 잘 하실 수 있게끔 구성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죠. 근데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아까 유생님이 분류해주신 그 에피소드들 중에 예를 들어 9.11 테러 같은 에피소드들을 나머지 세 패널이 구성했다면 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조금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암브르의 이 스토리텔링 방식이 많은 청취자분들로 하여금 되게 많은 좀 감흥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또 이렇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브루님인데 신기하게 또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카테고리는 어른 암브르의 현생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에피소드들, 짠테크로 용돈 벌기, 그다음에 자존감
자신감 나를 지키는 방법, 정해진 미래 자율주행, 그다음 달리기와 친해지기 이 네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저와 굉장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브루님이시니까 짠테크 이 부분이 짠테크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다시 최근에 들어봤을 때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오히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제 카드값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상하게 살았구나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이제 사는 삶이 있는 거고 선택이죠, 일종의. 맞아요. 네, 맞아요. 삶에 무수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가치를 그 삶에서 이루고 싶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내리는 것뿐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구성할 당시만 해도 암브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왜냐면 우리조차도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돈이 엄청 많이 풀리고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막 이럴 때라서 한편으로는 그 정도까지 좀 아낄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지금 우린 알잖아요. 지금 그때 막 사용하던 사람들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오히려 암브르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겪어본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진짜 방금 암브르가 말했다시피 정답은 없고 나에게 맞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짠테크 에피소드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하고 나서 제가 브루님 에피소드의 킬링 포인트를 3가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킬링 포인트는 브루님은 에피소드를 진입하시기 전에 항상 거대 담론을 소환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특징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닌데 뭔가 되게 흥분에 차있을 때 항상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시거든요. 거대 담론을 먼저.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아무튼 고래편에서 그 고래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갑자기 꺼내시는 요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달리기와 친해지기 편에서 달리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의 건강 염려증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일 1식 논란도 막 생기고요 그때.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어요. 그래도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사실 짠테크 편에서 이게 빵 터지는데 이게 사실 편집으로 날아가서 되게 아쉬웠어요 저는. 뭐죠? 이때 그 한 달에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설명을 하세요. 맞다. 이게 참다가 거기서는 이거까지 참을 순 없다. 그리고 아마 날려버렸던 기억이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이걸 날려서 거리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편집을 고려를 할 때 뭐 통편집을 거의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맞아요. 그날 그 통편집을 하려면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화자가 조금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나머지 3명의 리액션을 이상하게 했거나 뭐 말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재미없거나 혹은 의미가 없거나 그거는 어떤 근데 이거는 이 5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유생님이 말한 재미가 무슨 재미인지는 알아. 왜냐면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거든. 근데 편집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거를 내보내는 건 오히려 뒤에 있는 얘기들을 좀 해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였나요? 저는 굉장히 이거 진짜 좋은 얘기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날아간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유생님인가 누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 그때 알고 이거 어디 갔어? 아니 근데 약간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그때. 이거 내가 얼마나 저도 조금 죄송했던 게 그런 이유로 날렸는데 막상 날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볍게 준비한 것 같은 거야. 약간 그 뒤에가 좀 매가리가 없어졌어. 맞아. 그래서 조금 것만 남았어. 저도 아직도 죄송한데 그래서 앞에 암버르가 되게 충실하게 준비한 무언가는 있었다. 괜찮아. 방법이 있어요. 이 에피소드 뒤에 붙여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됐었나? 하여튼 그거를 여기 붙여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 아니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할 텐데 만약에 없다 싶으시면 이거를 들었는데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전 굉장히 그때 재밌었는데 날아가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킬링 포인트는 대주제에 어떻게든 잘 끼워 맞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들이 많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고전편에 갑자기 TV의 위기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시사편인데 자존감을 얘기하셨고 여름편이었는데 베컴 얘기를 하셨던 거. 네. 많이 힘겨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억지를 잘 부렸다 한마디로. 억지라기보다는 잘 이제 이야기를 잘 조합하셔서 잘 끼워 맞추셨다. 그래서 신선한 주제로 활력도 잘 풀어 넣어 주시는 동시에 또 전체 다른 에피소드들의 좀 후광 효과를 잘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킬링 포인트는 아까 빈동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달달보르님께서 댓글로 언급해 주셨는데 일본 가정식처럼 잘 정갈하게 정리된 이야기였다. 또 이제 친일이시잖아요, 보르님께서. 일본 문화를 즐겨 좋아해. 일본 문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녹음하실 때도 보르님께서는 좀 여유도 많으시고 또 녹음의 여백도 좀 많으세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브르님과 녹음할 때는 제가 이야기가 좀 쭉 흘러가는 느낌이 좀 많이 전 봤거든요. 되게. 그리고 여백도 여유도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브르님께서 녹음하실 때는 얘기가 좀 이게 잘 정리가 되나? 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느껴요. 근데 실제 편집된 걸 보면은 제일 잘 정리가 돼 있고 제일 깔끔한. 그건 이제 빈둥님이 잘한 거지. 그렇죠. 제 머리는 터질 뻔했습니다. 그런 건가요? 농담이고 브르님은 굉장히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알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넷이 호흡을 오래 맞추고 편한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넷이 있는 공간에서 본인의 말하는 중간중간에 여백을 길게 가져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의 에피소드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편집할 때도 뭐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여백을 줄이는 건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나 순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해온 거를 말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다다다다 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브로님께서는 좀 여유롭게 하셔서 저희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여백이 있다는 게 말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말과 말 사이의 공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브른님은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을 끝내고 다음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말을 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랬나요? 맞아요.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속으로는 이제 천불이 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이거 무슨 말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브루님의 이런 정리된 이야기들을 못 듣는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맞아.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브루님의 에피소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동적이네요. 저보다 저를 잘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뭐야? 장난이에요. 여백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요? 역시 여백의 남자. 너무 참 애정이 느껴져요. 맞아. 말은 이렇게 했어도 왜냐하면 저조차도 준비할 때 약간 유생님이 분석한 것만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도. 근데 이제 남의 거를 다 정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감사하네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암브르가 모니터링한 횟수보다 암브르의 에피소드를 유생님이 모니터링한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유생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암브르의 에피소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암브르에게 묻는다 김순트님의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브르에게 묻는다. 이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답변을 브루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몇 가지 드린 질문이 있어요. 보셨어요, 브루님? 이 사람 또 안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여백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생각해 오실 답변. 그건 했죠. 그 순트님이 미리 그 코너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암브르가 먼저 생각해 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을 몇 개를 먼저 보내드렸었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질문과 그리고 정말 소소한 쓰잘데기 없는 질문도 몇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유생님이 그 에피소드를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브른님의 현생과 녹음을 포함한 생이죠. 그런 1년 동안의 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들고 왔어요. 재밌겠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브른님의 삶의 키워드 3가지와 왜 그 3가지를 꼽으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1년을 이제 3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 1년이죠. 그렇죠. 지난 1년.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많이 했고요. 첫 번째는 도전. 네, 도전하는 한 해였죠. 여러 가지. 개교환생? 네, 개교환생이 가장 큰 도전이었고. 네. 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제 시도한 것도 많았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빈동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삶에 있어서 그렇게 막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이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심도 깊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웃고 이런 과정들이 참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도전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도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루틴인데요. 네. 삶을 그 도전과는 또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삶을 좀 더 단순화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년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제 하루가 시간 단위로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그 1년은 그 생각을 좀 더 강화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몇 분간 운동을 하고 뭐 몇 분간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들어가서는 책을 읽고 그리고 몇 시에 잠이 들고 이제 이 루틴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네. 왜 그 그랜돌이는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할아버지 마냥 이렇게 차근차근히. 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좀 더 미래를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인드셋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난 1년 동안 지대하게 갖기 시작하면서 든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른 삶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르다는 건 이제 저의 기준이지만 루틴화된 삶. 네네. 좀 통제되고 그런 삶을 저는 지금까지는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는. 그 암브르가 아까 우리가 뭐 멋지다 얘기를 했지만 그 멋지다라는 의미 안에 뭐 겉모습이 멋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짜 멋짐은 정말 바른 사람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말한 이 루틴의 측면도 그거랑 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중심. 또 어쩌다 보니까 다 2글자로 됐네요. 네, 중심. 이러면서도 항상 흔들리는 게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좀 제 스스로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내가 나를 이렇게 모르구나라는 거를 가장 크게 깨달았어요. 스스로를. 내가 나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나도 모르는데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나부터 좀 제대로 알자. 네. 그러고 나야지만 남들도 포용하고, 남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나 스스로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남을 이해한답시고 뭐 주절주절 말을 하는 게 제 스스로가 이제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이 1년 동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중심을 잡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1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키워드는 도전, 루틴, 중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래? 괜찮아요? 분위기만 무거워진 것 같은데. 이게 진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지하면 안 되는데 수학의 정석인 줄 알았네. 네. 근데 그 중간에 브르님 지인께서 공자님 말씀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방금 느꼈죠? 나만 느낀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공자님이라고 하지? 몰랐단 말이에요. 비로소 오늘 느꼈나요?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이 전까지 1년을 겪으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는데 근데 멋있어요. 왜냐면 저는 저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약간
무의식적으로 저게 바른 삶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실천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브레님은 또 그리고 본인한테는 엄격하신데 또 타인에겐 또 관대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될까봐 사실은 이런 걸 잘 얘기하진 않습니다. 남들한테 어떤 제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말만 하고 또 못 지키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또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말하는 자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도전, 루틴, 중심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얻은 것들이잖아요. 도전, 중심.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1년을 보내시면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힘드셨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안부르가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얻은 거는 근데 또 진지한 얘기 되면 어떡하지? 그래요? 재밌게 해봐요. 재밌게 푸는 게 또 제 능력이니까. 예. 얻은 거는 또 진지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예, 얻은 거는 행복을 컨트롤하는 법. 네. 행복을 컨트롤해요?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 나한테로 다가오길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찾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재미없죠. 뭐 시작된 건가요? 잠깐 적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불행한 요소를 차단하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더라고요.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걸 준비하면서 막 힘들어요. 하기 싫어. 글감이 안 나와. 이렇게 막 마음이 나왔습니다. 가장 진실된 모습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을 버텨서 이 자리로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멤버들과,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행복한 거더라고요. 결국은 제 발로 여기를 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지겨움에 멈춰서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했으면은 저는 그냥 불행한 상태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행복한 곳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행복이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까지 차단을 하겠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안다. 그 얘기였어? 이 사람이 지금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별개의 얘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행한 요소를 차단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인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 기준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과정들이 저를 알아가면서 맞아. 저를 알아가면서 느끼게 진짜, 된 것들이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뭐 내지는 뭐 직장에서 얽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만나는 관계들이 많은데 물론 개교환세는 저에게 정말 좋은 관계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공격도 하기 전에 방어를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푸는 게 나의 행복한 길일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행복한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럼 그런 거를 배웠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그냥 뭐 딱히 뭐 이런 게 있나요?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은데 별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도 말해봐요. 이런 거는 뭐 젊음을 잃었나? 1년 동안 시간이 갔으니까. 젊음이요? 네, 젊음을 잃었다. 정말 전형적이구만. 아니 진짜 근데 이런 거는 말을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아마 안부르가 긍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잃은 게 설령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는 너 이런 거 잃었잖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사람은 이거는 내 나중에 추후 성장을 위해서 잠깐의 고통이다. 내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나요? 세 분은 이런 게 있나요? 넘쳐나죠. 사실상 얻은 게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안부르의 특성을 아마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야. 이 사람은
잃은 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얻은 걸로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1년간 뭔가 많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굉장히. 아니에요. 사실은 뭐 생각해 보라니까 한번 이렇게 머리를 막 쥐어 짜본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많은 일? 아니 말은 이렇게 많은 일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또 없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있어 보이게 말하는 아니 거 좋아하니까.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저는 항상 중립을 원합니다. 네. 뭐 일 많았죠. 뭐 회사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회사도 막 격동기에 들어간 적도 있어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죠. 네.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루님이 짠테크 편도 하시고 평소에 아끼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말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경제적인 자유가 만약에 온다면 네. 뭘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전 명확해요. 제 자식이랑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고 싶어요. 어떻게요? 그냥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네. 되게 웃긴 생각인 게 뭐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엄밀히 따졌을 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되게 먼 미래고 추상적인 미래인데 그냥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되게 많이 상상했습니다. 그 자식에게 좋은 가치관을 물려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했었고.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런 느낌? 그럼 경제적 자유가 오면 일 안 하실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진짜요? 네, 일을 안 하고 대신에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어디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저 스스로를 이제 브랜딩해서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좀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대중 강연자 이런 거 하시. 네네,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브루님이 나중에 생각하는 미래가 지금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혹은 자식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최소한 돈 때문에 못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제 자식도 그렇고 뭐 아내도 그렇고 뭐 부모님이나 또 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동생도 넘어가시고. 자,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가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중 강연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브루님이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와중에 이건 저 너무 궁금했어요. 1년 동안 제일 돈을 많이 쓴 항목 또는 일은 무엇인가? 좀 강의인 것 같아요. 습득하는 거. 이게 또 재미없네. 우리가 잘못 짰어 오늘.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뭐 재밌는 질문 없어요? 어떡하지? 뭐 재밌는 거 없나? 이걸로 가볼게요. 우리 지금 게임기 좀 사올까요? 지금 가서? 브루님 사진첩에 제일 많이 찍혀있는 사진 1, 2, 3순위는 뭔가요? 제일 많이 찍혀있는 사진? 지금 한번 사진을 잘 안 찍는데 해보시죠. 1, 2, 3순위. 아파트 사진 이런 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셀카를 자주 찍는 편인가요? 셀카 잘 안 찍어요. 뭘까? 궁금하다. 잘 안 찍고 그냥 친구들 사진. 네. 아니면 남들이 찍어준 제 사진. 망스멜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통편집 스멜이 올라와요. 네, 뭐 사진은 이제 별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진중한 질문으로 그냥 끝낼게요. 그래, 차라리 그게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개교환생을 졸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후임자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브르의 후임자가 생긴다면 그 자리를 꿰찰 그 후임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궁금하다, 해주시면 이거 좋을 것 진짜. 같아요. 일단은 그 매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 명이 자리 잡고 있고 들어와서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잘했으면 좋겠죠. 네, 그냥 제 빈자리가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느껴질 거고. 왜냐면 빈둥님이 뽑은 사람이고 두 분이 같이 해서 이제 같이 하기로 결정한 분이라면 그런 건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안 느껴져야 되고. 네, 그리고 뭔가 제가 했던 방송이나
아니면 지난 1년간의 방송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네, 그게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본인이 가진 매력이 있을 거고 또 저랑 다른 취향이 있을 거고 네. 필요로 할 만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를 편하게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하면은 뭐 결과야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걸 이룬 상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뭐.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제 세팅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건 없나요? 뭐 이런 거를 조심해라. 이런 걸 조심해라. 빈둥에 아니 왜 뒤에 거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안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냥? 모든 걸 빈둥에 너무 세세한 코멘터리를 이제 그닥 신경 쓰지 마라. 흘려들어라. 네. 좋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푸시가 들어올 건데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이거를 저는 브루님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가장 잘 흘려들은 사람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래서 근데 진짜 그게 오히려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한테 지금 브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정답은 없거든요. 아마 누가 오든지 그분이 하시는 그 길이 정답일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3명도 다 같이 도와드릴 거라서 어렵진 않은 길이 될 거라고 믿는데 뭐 그래도 안부르의 빈자리는 아쉽겠죠. 당연히. 맞아요.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상 또 자기 얘기 안 나오면 아예 또 서운할 수도 있어. 뭐 그러니까. 말은 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지만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럴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뭐 댓글 남기나 안 남기나 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야죠.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댓글 많이 그쵸, 남겨야죠. 맞아요. 저희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게 졸업 뭐 아예 영영 떠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이제 개교환생 크루 느낌으로 해서 맞아요. 휴학 아닙니까? 맞아. 언젠가 이제 또 돌아올 수 있는 네. 뭐 이제 또 세 분 중에 또 빠질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들어오고 좋습니다. 이러면서 또 돌고 도는 게 또 사람 인생이니까 그걸 이제 또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좋아요. 그래 싶어요. 또 크루로 생각해 주시고 당연하죠. 감사하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뻔한 인물이네요. 우리가 생각도 뻔하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뻔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뭐 그만큼 우리가 1년 동안 뭐 쌓은 관계가 깊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부르한테 김스트가 궁금한 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안부르를 축복하며 제가 준비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축복할 게 뭐 준비한 건 따로 없고 이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서로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안부르도 그렇고 저희 셋도 그렇고 이 방송을 언제 다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어보면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로 표현 안 하면 서로 감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좀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먼저 이제 안부르가 저희 3명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차례차례 해주시면 제가요? 저희가 답가를 한번 드리도록 하지요. 저 뭐 남기고 싶은 말 이제 한 명 한 명 남기면 되는 건가요? 그쵸. 오그라드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면 뭐 해야죠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그라들게 뭐 잘 해보십시오. 하다가 눈물이 날까봐. 그러지 않겠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시네요. 그래요? 이럴 때 또 눈물을 흘리는 남자입니까? 그럼요. 저는 원래 눈물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요? 첫 번째는 인류애가 가득 찰 때, 두 번째는 어떤 가족과 친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런 포인트에서는 눈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혹시 본인이 생각한 그 멋짐의 이상향 중에 하나인가요? 멋있어 보이려고 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눈물이 자유자재로 컨트롤 되는 사람은 아니고, 어떤 북받침의 포인트가 있죠. 만에 하나 눈물이 떨어지면. 저희가 뭐 알아서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둥님 방송 각이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싸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빈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10년 넘게 이제 알아왔고, 그래서 참 좋은 동생인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번 1년이 죄송합니다. 1년이 참
벌써부터? 시작부터 이러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먼저 할까요? 네, 좋아요. 먼저 하시죠. 저희가 먼저 할게요. 눈물이 날라 그러네. 빈도님 하시죠.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앞에서? 둘이 우는 거 아니야? 방금 제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감정을 잡으려고 그래서 두 분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눈물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좀 당황해가지고 먼저 두 분이 해주시면. 네, 선생님 먼저 하시죠. 저는 간단하게 이제 주역 제가 한 적 있잖아요, 에피소드. 네. 그래서 브루님을 위해서 주역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주역에 6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63번, 64번개가 좀 특이해요. 63번개가 이제 인생을 완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 조언이고요. 64번개는 특이하게 인생을 미완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상식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마지막 이야기가 인생을 완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특이하게 주역은 마지막 궤가 오히려 인생을 미완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완성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미완성한 사람들에게는 위태로우나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브루님께서는 항상 뭔가 완성되고 뭔가 이제 기반이 마련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원하시고 그 상태가 되게 안정되고 필요한 상태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역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제 위태로운 상태는 더 완성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히려 미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불안을 좀 더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오히려 미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뭘 하시든 건승하시길 바라고 1년 동안 함께 많은 얘기 나눠서 굉장히 기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본인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트님도. 저는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저랑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근데 그래서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자극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저도. 맞아요. 근데 어디서든 잘 해나가실 분이라는 게 저는 1년 동안 너무 잘 봐와서 앞으로의 삶도 행복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고 씩씩하게 이제 살아내시다가 저희 예정된 방송이 있잖아요. 특집 방송 못 하신 거. 그럼요. 그거 저 어떻게든 말씀 계속 카톡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크루 얘기하셨는데 가끔씩 오시거나 저희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가게 되면은 다시 오시거나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또 소개해드린 부분이 예술 부분이잖아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유생님처럼 그림 하나를 실제로 드릴 순 없지만 선물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 브루님한테 제가 좋아하는 고흐의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고흐의 그림 중에 되게 슬픈 느낌을 주는 작품도 많은데 이 아몬드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정말 만개해 있어요. 이렇게 민트색 배경에 하얀색 꽃이 만개해 있는 작품인데 이거를 고흐가 동생인 테오 그때 설명드렸던 테오의 조카, 그러니까 테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선물로 준 그림이에요. 그리면서 뭐라고 테오한테 얘기를 하냐면 인내를 하다 보면 성공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나의 성공을 우린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줘요. 브루님도 계속 인내하시잖아요. 인내하시다 보면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공의 순간에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브루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딱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거 계속 보면서 아들한테 선물해도 좋겠죠. 맞아요. 나중에 자식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옆에서 자꾸 훌쩍훌쩍거려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네. 올 줄 몰랐어. 어떻게? 근데 제가 볼 땐 빈둥이도 지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저는 불안해가지고 옆에서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이 사람이 더 울면은 방송이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브루님이 그 키워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도전을 얘기하시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안 10년의 브루님은 엄청나게 도전을 하기 전에 망설이는 사람까지인지는 몰랐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이런 사람인지는 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알았다면 조금 더 브루님한테 1년 동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브루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1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이 깨달았고 1년 동안 이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한테 내가 1년 동안 같이 하자고 부탁을 했고 이거를 1년 동안 그냥 나만 생각해서 같이 해보겠다고 결정한 사람의 이 고마움을 저는 1년 내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도전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고 아, 이 사람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자기의 방향과 좀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를 제가 먼저 캐치 못해서 조금 가끔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억압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부르님이랑 제가 많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방송 외적으로 오히려 뭐 방향에 있어서 뭐 부딪힌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잘 이해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 그것조차 내가 이 사람을 잘 이해 못해서 있었던 일이구나 싶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부르님이랑 저랑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 덕분에 저희 4명 그리고 저희 방송이 정말 정상적으로 흘러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보면은 좌충우돌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 덕분에 우리가 1년을 채울 수 있었고 무사히 이렇게 졸업방송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저는 정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고맙다는 말을 특히나 이 방송에서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부르님이 언젠가 들었을 때도 아, 나머지 3명이 이렇게 1년 동안 함께한 부분에 있어서 고마워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1년 동안 조금 용기를 내서 도전한 부분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시간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조금은 진지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왜냐면 이따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놀기로 했지만 이따 뭐 카페에서 시끄러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해야지 뭐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네, 뭐 부르님도 해야죠.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혼자 감상에 빠져서 질질 짜는 걸 보고 있는 것만큼 고역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 그 고역을.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이 이 감상에 이제 네. 공감이 안 돼서 뭔가 아, 쟤 뭐하냐 약간 이렇게 이러실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해하실 아마-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다 저 그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마른 사람 저.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좀 밝게 좀 맞아, 해보려고 맞아.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텐션 한 세 예. 텐션 정도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뭐 빈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도 이제 빈둥님을 오래 알아왔지만 지난 1년이 아, 내가 이 친구 잘 모르는 면이 많았구나. 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단지 의견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생각보다 좀 밝고 이런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크하죠. 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칩니다. 네. 바닥을 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네. 좀 이제 마음이 쓰였죠. 아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잘 돼서 네. 그냥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해. 잘라주세요. 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당황스러운데. 부르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유생님이랑 저랑의 그 네. 빈둥님과의 맞아, 관계가 맞아. 다르니까 맞아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답가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원래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해야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오열하세요. 해야 돼요. 오열하세요 빨리. 쥐어짤 필요 없죠? 네. 이게 잘 돼서 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 브로맨스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왜 저를 먼저 해가지고 나머지 2명을 먼저 하든가 차라리.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다는 거를 말로써 들은 거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더 고맙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엄청 도움이 진짜 됐잖아요. 맞아요. 1년 동안. 네, 맞아요. 넘어가시죠, 제 거는. 네, 나머지 2분을 하시고. 왜냐면 마음 너무- 전달된 것 같아요. 네. 좀 감동적이긴 하지만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 친구가 이제 네. 이걸 하면서 자기가 많이 뭐 밝아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눈물이 싹 거치네요. 네. 춤이라도 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못 견디겠네. 네. 우리 승진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성향이 많이 다르죠. 예. 근데 그런 면모를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주변 사람들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뭘 잘못 먹었나 이 사람이. 그만큼 알죠 어떤 마음인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잘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전달이 잘 될 것 같고. 네. 우리 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에 가장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적인 그 재미만 추구한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의 질을 위해서는 저는 유생님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계속 제가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쵸, 그동안. 네. 그래서 저는 유생님이 롤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지식의 양이 방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미는 없었던 얘기인가요? 너무 그럴 수 있죠. 너무 상처가 됐는데. 재미는 저의 역할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이런 모습을 따르고 싶은데 지식의 양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거. 아니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부러웠었죠. 네. 그리고 자극도 됐었고. 그리고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드렸는데 항상 받으면서 감사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말을 더 안 해도 아마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1년 동안은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 선택 하나로 뭐 이 사람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저희도 없는 노릇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생각, 그러니까 나머지 세 패널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위해서 내린 거라는 것을 이렇게 짧은 뭐 몇 마디 안으로도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이후의 시간이 제가 준비한 게 또 있었거든요. 뭔가요? 왜냐하면 브루님의 방송을 가장 많이 청취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마디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하면 이 사람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진짜? 오열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한마디 짧게만. 어머 사랑하죠. 엄마 사랑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브루님이 가장 많이 고민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스스로 많이 아쉬워해서 맞아요. 어머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오늘 뭐 이 방송이 업로드된 날 브루님을 한번 꼭 안아주시는 것도 고생했다. 질질 짜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브루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해가지고 2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드릴 시간도 사실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좀 촉박해가지고 이거는 이따 드리겠지만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그 레고로 된 꽃이 있어요. 레고를 비싼데? 또 좋아하셔가지고 순트님께서 이거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를 하나 준비했고 또 다른 하나는 고래 사진 있는 큰 액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두시면서 힐링을 하시라고.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클 줄 모르고 주문했다가 오늘 가져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액자 사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 레고 꽃만 가져와가지고 방송이 끝난 뒤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브르에게 개그완센이란 이런 질문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브르는 이제 엔딩을 할 건데 엔딩 멘트를 할 건데 지금 좀 진정이 안 돼가지고 좀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저희 네 패널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고생해준 안브르를 위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팟빵 채널에 보면은 패널별로 에피소드를 제가 구성해 둘 거거든요. 목록을.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암브르 그 챕터를 선택하시면 브르가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던 에피소드를 한 번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널별 에피소드를 저희가 휴식하는 동안 한번 들어보시고 1년 동안 그래도 고생했다. 이 사람들의 앞으로 1년은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휴식 기간을 갖고 있지만 오늘 업로드되는 이 특집 방송 이후에 한 번에 더 특집 방송이 올라갈 예정이고 사실 이 특집 방송 4번의 특집 방송의 큰 주제의 이름이 기념으로 제가 임의로 지었어요. 네. 왜 굳이 기념으로 지었냐면 뭐 떠나는 사람과 새롭게 오는 사람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축복해주고 기념하고 싶었던 마음에 사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암브르는 오늘로써 졸업 아닌 졸업이지만 이게 끝을 의미하지 않는 거는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브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볼 사이니까 네. 청취자분들께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녹음실까지. 골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엔 질질 짜지 말고 에피소드를 풀어라! 네, 라고 할 테니까 조금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한 암브르를 위해서 암브르가 직접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엔딩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막 눈물이 많이 고였었는데 제발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죠. 멤버들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은 필즈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의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인용할까 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선형적으로 연결짓는 게 아니라 각각을 타자화해서 먼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로 여긴 것이었는데요. 그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을 후회 없이 아름답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매일을 보내자. 이런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도 참 궁금하네요.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개교 환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또 멤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길로 이르는 과정에 비록 부침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값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0초 안에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무작위의 사람의 행복을 10초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있는 이 멤버들이랑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요.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어쩌면 익숙해서 몰랐을 그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즐거웠습니다. 1주년 기념 그 즈음에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서 또 한 번 흔들렸는데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됐습니다만 항상 행복하시고 모두에게 친절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절을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암브르 졸업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암브르의 축복을 빌어줘야죠. 축복을 빌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어떡해. 뭘 어떻게 해.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네. 나도 울컥했어. 울컥했어요.